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Q시그널의 승률을 올리는 포지션을 진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포지션을 진입할 때 단순히 툴만 보고 진입하기보다는 왜 여기서 시그널이 표시가 되는지, 그리고 단순히 툴 말고 눈으로 체크할 것들은 없는지, 오파동의 의미,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 메인 프레임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고 포지션을 잡으신다면 비약적인 승률 발전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열정을 가지신 회원분께서 제 강의를 요약해 만드신 자료인데 5페이지에 포지션 진입 체크시트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체크시트를 기준으로 한 개씩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6개의 큰 주제가 있고요. 2개의 추가 대응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많을수록 더 높은 확률이 승률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다이버가 존재하는가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Q 시그널은 캔들 개수와 다이버 강도를 봅니다. 즉, 여기 있는 말풍선의 숫자이죠. 캔들 개수는 13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캔들이 13개란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이버 강도는 10. 몇 개의 보조 지표가 캔들은 내려오는 가격에서 반대로 가기 시작했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현재 10개의 지표가 반대로 간다고 합니다. 이걸 예시로 들어보면 먼저 캔들 개수는 8개에서 18개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거보다 많아도 안 좋고 적어도 좋지 않습니다. 보통 캔들 개수가 적은 예시를 보면 이렇게 색이 바랍니다. 말풍선의 색이. 그래서 8에서 18개의 앞에 숫자를 가진 게 좀 더 확률이 좋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버 강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맥시멈은 14인가 15인가 그렇고요. 9개에서 10개를 최소 미니멈 포지션 진입으로 잡으시면 승률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3, 10은 캔들 개수도 적당하고 다이버 강도도 충분히 높아서 포지션을 들어가기에 되게 용이한 형태의 메달로 보입니다. 반대로 여기는 캔들 개수도 너무 적고 6개죠. 그 다이버 강도가 3, 6으로 너무 낮아서 여기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포지션입니다. 이쪽도 캔들 개수가 8개로 적당하고 다이버 강도는 조금 낮지만 금메달이 떴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한 자리고요. 세 번째로 다이버가 연속적으로 발생했으면 다이버의 확률이 줄어듭니다. 원래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1, 2, 3, 4, 5파에서 한 번만 딱 걸리고 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다이버가 연속적으로 걸린 친구들은 1, 2, 3, 4, 5파에 6파, 7파 이렇게 연장된 형태거든요. 이런 거는 다이버로 보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RSI가 충분히 식었는가? RSI를 켜볼게요. 네. 보시면 이 앞쪽 두 곳은 RSI가 충분히 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은 RSI가 충분히 식었어요. 어떤 기준을 보냐? 자, 첫 번째 저점과 두 번째 저점에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차트의 저점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때 RSI를 한번 볼까요? RSI 저점도 같이 내려갔어요. 이건 올바른 다이버전스 형태가 아닙니다. 차트의 저점은 내려갈 때 RSI 저점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줘야 돼요. 이게 다이버전스입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보면 차트의 저점은 내려갈 때 RSI의 저점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확대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올바른 예시죠?
이 앞쪽도 보면 차트의 저점은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간 거예요. 다이버전스는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되니까 3파, 4파, 5파 형태가 된 겁니다. 올라가는데 여기는 내려가고 있는데 너무 과매수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려간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너무 과열되어 있죠. 여기가 또 좋은 예시인데 차트의 저점은 내려가는데 RSI 저점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RSI가 충분히 식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번 과매도에 들어갔다가 RSI가 한번 식었다가 다시 올라왔지만 저점은 올라간 형태죠. 이걸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프레임 확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차트에서 이 차트를 움직이는 메인 프레임을 확정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그냥 전업 투자자로 먹고 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즉 현재 차트를 움직이는 시간대가 1시간 캔들인지 뭐 4시간 캔들인지 아니면 일봉에서 올리고 있는지 주봉에서 올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메인 프레임은 예전에 제가 올린 강의 중에 메인 프레임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강의에서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최대한 자신의 트레이딩 경험과 섞어서 메인 프레임을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상위 프레임의 RSI가 과매도, 과매수 구간에 들어갑니까? 이걸 보는데 보통 우리는 차트를 볼 때 5분, 15분, 그리고 1시간, 4시간, 일봉, 주봉을 봅니다. 이건 코인에서만 그래요. 그래서 현재 1시간에서 다이버가 발생했다면 4시간이 메인 프레임인지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1시간 프레임에서 다이버전스 매달이 발생했을 때 1시간 프레임에서는 이제 매달이 발생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트 자체를 1시간이 아닌 4시간이 올리려고 작정한 시간 캔들이라면 아무리 1시간이 내리려고 해도 4시간이 올리면 올라갑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숏 포지션을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때 4시간을 보면 4시간의 RSI가 거의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이죠. 아예 들어갔네요. 이랬을 경우에 1시간 프레임으로 포지션을 잡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위 프레임의 RSI가 과매도, 과매수, 이 점선이죠. 이 점선의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시간대는 현재 그 시간대가 메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걸러 주셔야 합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가는 이 바로 전봉이겠죠. 이 상태. 네, QRSI에서는 한 단계 상위 프레임의 RSI를 확인시켜 줍니다. 즉 내가 1시간 RSI를 이렇게 녹색으로 확인하고 있을 때 한 단계 위의 프레임인 4시간 프레임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4시간을 보면 실제로 이런 모양인데 거의 과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색칠은 안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두 번째 상위 프레임 RSI가 과매도,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려고 하는가는 예스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자리죠. 그리고 1시간 프레임의 하락 다이버전스로 내가 여기서 숏 포지션을 진입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 4시간 프레임의 다이버로 힘차게 또 오르고 있는 중이라면 이렇게 막 힘차게 오르고 있는 중이라면
여기서 1시간 프레임으로 숏을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4시간 프레임을 메인 프레임으로 확정하신 뒤에 4시간 프레임에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하락 다이버전스 메달이 발동했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거래량 확인입니다. 두 번째 설명이 좀 너무 어려웠을 수 있는데 원래 프레임 확인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만 할 줄 알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못해서 돈을 잃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트레이딩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트레이딩 하실 때 스킬업을 하고 경험을 쌓으실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프레임을 더 잘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백테스팅을 항상 해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우리가 보는 메달 색깔, 이것은 거래량의 감소를 보여줍니다. 어떤 추세가 올라가던 추세가 이렇게 바뀔 때는 거래량이 점점 감소해야 돼요. 그래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캔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점점 올라간다. 이건 절대 방향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건 거래량의 아주 기본이에요. 그래서 메달 색깔이 안정적인가는 메달은 거래량의 감소를 보여줍니다. 이쪽에 보시면 금메달이 있죠. 금메달은 아주 좋은 거래량 감소인데 이 내려꽂은 캔들, 이 파동의 거래량 이거겠죠? 이거보다 이쪽에 나온 이 캔들의 거래량이 훨씬 작다는 의미예요.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었죠. 은메달은 거래량 감소가 조금 덜 되었다. 동메달은 거래량 감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시면 이 캔들과 이 캔들의 거래량 감소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메달 색상은 현재 거래량 감소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충분히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달 색이 안정적인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거래량의 감소가 보이는가? 보통 보면 눈으로 보기에도 거래량의 감소가 보이죠. 이쪽은 애매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거래량의 감소가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증가한 걸로 보이죠. 이런 부분은 메달은 은메달이라서 AI, 즉 컴퓨터는 거래량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을 했지만 알고리즘이 이게 눈으로 보기에도 감소가까지 된다면 훨씬 더 포지션을 진입하기에 승률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눈으로 보기엔 조금 에러가 있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평소보다 높은 거래량이 빵 터진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는 게 1시간 프레임에서 너무나도 많은 거래량이 터졌다면 그건 이제 프레임에 대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거래량을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1시간 프레임이 아니고 4시간 프레임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거래량이 너무 평소보다 많이 터진 캔들이 발생한다면 그것도 다이버를 진입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DCP입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매달만 보기에는 굉장히 포지션을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했던 이유는 이 다이버전스 사이에 하락 DCP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보통 이런 형태의 원래 싱글 포크 패턴이라고 하죠. 이게 두 개가 있으면 더블 포크 패턴. 이런 싱글 포크 패턴이 존재했기 때문에 훨씬 더 승률이 좋은 자리입니다. 받는 색상의 DCP가 존재하는 자리. 이 두 곳은 존재하지 않죠. DCP가. 그리고 DCP가 너무 연속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발생하면 또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에 해당이 되겠고요. 또 특히 이런 부분들. 이렇게 DCP가 오르는 DCP, 내리는 DCP, 난잡하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포지션을 진입한다고 해도 상승 에너지가 크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DCP의 우리가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패턴이 이렇게 어지럽게 정의되는 구간은 이미 패턴이 깨졌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포지션 진입을 좀 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눈으로 보기에도 추세의 전환이 일어날 것 같은가? 이건 어떤 뜻이냐면 좀 짬밥의 영역인데요. 보통 전환은 추세의 전환은 이런 식으로 3, 4, 5파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진행하다가 다이버전스에서 발생했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그럼 충분히 오를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한 횡보와 수렴 단계를 거치고 이렇게 오르는 상태에서 발생한 다이버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차트에서 다이버가 발생하면 오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생긴 차트에서 여기서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게 당장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차트는 수렴과 발산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면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인 수렴 단계를 거친 뒤에 여기서 다이버전스 받고 올라갑니다. 꼭 여기서 포지션을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눈으로 보기에 추세의 전환이 일어날 것 같은가는 굉장히 조금 짬밥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파동입니다. 거래량 터진 3파가 보이는가? 다시 보면 보통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1, 2, 3, 4, 5파, 3파와 5파가 다이버전스 매달이 뜹니다. 근데 여기서 1파, 2파는 굉장히 보기 힘들어요. 이건 눈으로 보기 힘들고 뭉개져서 나올 확률이 크고, 그리고 어떨 땐 매집 형태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매집 형태로 나오는 1파, 2파도 많기 때문에 1파, 2파를 눈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거래량이 터진 걸 3파라고 분류하기로 했어요. 거래량이 터진 게 있다면 3파로 봐도 됩니다. 그럼 파동이 1파, 뭐 2파, 3, 4, 5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파동이 절대 규칙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올 수 있고요. 또 거래량이 터진 거 이런 거는 그냥 위아래 스캔 무빙이고, 꼬리가 이런 캔들은 거래량이 터졌다고 파동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거래량이 터진 파동인데, 이런 게 완벽하게 1파, 2파가 없죠. 그냥 시작부터 거래량 터지면 3파였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보면 뭐 1, 2, 3, 4, 5파 다이버전스 올라간 형태인데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성립을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도 1파, 2파는 어떻게 나올지 되게 보기 어렵지만 뭐 이렇게 1파, 2파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그냥 1파, 2파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지만 3파를 이렇게 본다면 어차피 거래량 터진 게 3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3파로 볼 수 있고 3파, 4파 시키고 5파 아니면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진 3파가 있다면 파동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확인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엘리어트의 5파동 형태를 띠는지, 아까 말한 1, 2, 3, 4, 5파 이런 게 뜬다면 더 보기 좋겠죠. 1파가 존재하는가? 이게 1파가 없는 3파죠. 그냥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1파가 진짜 아예 없어요. 시작전부터 그냥 꽂았기 때문에 이런 스캔 무빙은 어차피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어떤 포지션을 진입할 때 1파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파동 강의에서 따로 다룰게요. 3파, 4파, 5파의 하이 파동을 보는 형태인데, 보통 4파 형태는 ABC를 띄고 5파의 하이 파동은 1, 2, 3, 4, 5파 혹은 ABC를 띱니다. 이것도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뭐 1시간으로 파동을 본다고 하면 리플레이를 돌려볼게요. 이걸 5분봉으로 깠을 때 과연 이 안에도 파동이 있나,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 1시간으로 봤을 때 뭐 1, 2, 3, 4, 5파
이런 식으로 파동을 볼 수 있다 했을 때 어차피 3파는 거래량 터진 게 3파입니다. 그리고 1파는 그 전에 있는 게 1파고요. 이런 걸 5분봉으로 까보면 보통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1파가 시작한다고 보면 1, 2, 3파, 4파, 5파. 근데 보시면 파동이 이렇게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1, 2, 3, 4, 5파고 3파 안에는 보통 작은 1, 2, 3, 4, 5파가 있습니다. 1, 2,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이 하나의 3파 안에 더 여기 보시면 5분봉 다이버전스가 있죠. 더 작은 1, 2, 3, 4, 5파가 있습니다. 이런 하위 파동이 확인되면 이게 3파가 맞다고 단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파동 카운팅이 수월해지고, 그리고 보통 4파 형태는 거의 무조건 95%는 ABC 형태로 나옵니다. ABC 형태는 찍어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A, B, C 조금 미달이 나긴 했지만 부터 A, B, C 형태의 1대를 살짝 못 미쳤네요. A, B, C 형태가 있고 4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5파는 또 거래량이 터진 게 3파니까 5파 안에도 뭐 1, 2, 3, 4, 5파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이 파동을 확인하는 의미인데, 파동도 트레이딩의 기술적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한 개를 꼽을 수 있고, 또 어차피 내가 트레이딩에 목숨을 걸 거라면 회색책이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꼭 한 번쯤 공부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공부가 되시면 승률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의 단기 방향성이 들어가려는 다이버의 방향과 일치하는가, 즉 현재 비트의 뭐 거시 경제 상황이라든지 내가 예를 들어 5분봉 하락 다이버를 들어가는데 이게 1시간 봉의 하락 채널 안에 있는 다이버다, 하락 다이버다, 그런 경우는 더 좋겠죠. 우리가 큐모닉을 키게 되면 채널을 작동해 주는데 현재 1시간 봉 차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채널이 그려져 있고 4시간 봉은 이런 식으로 조금 상승 채널 중이죠. 그러니까 4시간 봉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채널인데, 만약 여기서 1시간 봉 상승 다이버가 떠준다면 전체적인 4시간 봉 비트가 지금 흐르려는 채널 방향과 1시간 봉 상승 다이버의 방향이 맞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비트의 단기 방향성과 내가 들어가려는 현재 포지션의 방향이 맞아서 이렇게 순방향으로 잘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수렴 끝단의 매매죠. 보통 수렴 끝단에서는 굉장히 지랄맞은 무빙이 나오기 때문에 매매를 잘 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겠죠? 차트가 이렇게 생겨서 굉장히 수렴의 끝자를 뭐 또 삼각을 연장 뭐 이러한 형태에서는 보통 여기서 이렇게 이쁘게 올라가지 않아요. 여기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한번 개미 턴 척 하다가 다시 개미 안 터는 척 털고 올라간, 보통 이런 무빙이 보통 나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저 아직도 지금 이 캔들 자체가 너무 깊이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올려야겠네요, 이걸. 네. 대충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수렴하던 차트가 이게 확실한 상승 추세선이었죠. 이걸 이렇게 뚫어내는 척 하다가 다시 그대로 말아 올렸어요. 그리고 다시 머리를 박았습니다. 리트라이 한 모습이죠. 보통은 이렇게 아래로 뚫었다가 리트라이 대가리 받고 한번 떨어지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조금 더 숏에 유리해 보이긴 하네요. 상승 추세선을 아래로 깬 거 보니까. 근데 보통 수렴 끝단에서는 이런 괴랄한 무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방향성이 나와준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다이버전스를 이렇게 냠냠 먹을 때 기본은 수렴을 빨리 캐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빔 쏜 차트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수렴이 끝나면 또 빔을 쏘고 또 횡보를 하고 빔을 쏘고, 이게 모든 차트의 기본이에요. 발산, 수렴, 발산, 수렴. 근데 이 수렴 도중에 뜨는, 발산 후에 이 수렴 도중에 뜨는 이런 데서 나오는 이 작은 다이버전스들이 굉장히 승률이 좋아요. 그러니까 차트가 한번 빔을 쏘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러면 빨리 박스권 그리시고 여기서 나오는 위아래 다이버전스 5분봉 까보시면서 다 털어먹으셔야 됩니다. 이게 다이버전스 매매의 또 핵심이에요. 그러다가 수렴 끝단에서 또 매매를 주의하시고 발산하면 또 여기서부터 또 다이버전스를 털어 드시면 됩니다. 이게 말하는 3번인데요. 비트가 일정 시간 동안 횡보와 채널등 움직임 예측이 가능한가? 즉, 이렇게 빔을 쏜 후에 일정 시간 지표를 시키면서 횡보하는 게 필수입니다. 모든 차트는 다 그래요. 이 구간에서야만큼 하이프레임으로 다이버를 치기에 가장 좋은 차트입니다. 넘어갈게요. 추가 대응 시나리오는 이제 이 위쪽에 관한 거와는 상관없이 조금 더 꿀팁을 적어 놓으셨는데요. 고점 저점을 갱신하면 RSI가 갱신될 것 같은가? 어, 뭐 이런 부분이겠죠. 이렇게 저점을 갱신하고 이렇게 해주면 다이버가 걸리는데, 지금 너무 빨리 찍어버리면 아직 지표가 식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면 RSI는 찍고 올라갔다 식힌 다음에 내려와서 이렇게 해줘야 저점이 올라간 형태인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찍어버리면 저점을 갱신했죠. 그러면 캔들도 내려가고 RSI도 내려가는 아주 나쁜 형태예요. 이런 다이버는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RSI가 충분히 식지 않아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가? 1번, 2번은 비슷한 말이죠. 그리고 고점, 저점, 추가 갱신 시 추매를 하는가, 손절을 하는가인데, 저는 보통 추매를 하진 않아요. 저는 어떤 포지션을 들어갈 때 내가 예를 들어 여기서 롱 포지션을 진입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정도까지 차트가 조금 올라가졌어요. 그럴 때 만약에 이 차트가 여기를 한 번 더 깼을 때 연속 다이버전스가 걸릴 텐데, 메달이 두 개가, 이때 추매를 할지 손절할지 정하는 케이스인데, 저는 절대 추매는 하지 않습니다. 전 무조건 손절이에요. 차트는 손절이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들어간 이 포지션의 저점, 이 끝 꼬리 부분, 이 노란색 선을 깨면,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를 깨면 나는 무조건 손절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빨간색에다가 손절을 걸어줍니다. 그랬을 때 내 포지션은 이 녹색 라인이기 때문에 손절이 굉장히 짧아요. 눈곱 손절입니다. 이렇게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누적시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추매 하실 거 없어요. 현물도 아니고 선물은. 다행히 여기서는 제 손절 라인을 터치 안 하고 올라가서 익절이 나갔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추세 지지 저항과 맞물리냐? 제다이는 이제 Q 시그널은 추세 지지를 다 표시해주죠. 추세는 Q모닝에서 표시해주고, 또 지지 저항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여기는 쉽게만 봐도 굉장히 파란색이 모여있는 아주 두터운 지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뚫고 올라갔을 때
여기를 다시 뚫고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 파란색 매물대들이 막 겹쳐있기 때문에. 위쪽도 여기서 생성된 이 매물대가 아주 그냥 틀어막고 있죠, 위쪽을 다. 그래서 한 개 더 생겼어요. 여기 굉장히 무거운 곳, 뚫기 어려운 곳, 뚫기 어려운 곳, 뚫기 어려운 곳입니다. 차트를 좀 보면 이런 데서 다이버런스 발생했을 때 여기가 굉장히 뚫기 어려운 매물대 존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선 꼭 한번 롱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를 뚫으면 손절하면 됩니다. 그럼 손절은 자연스럽게 한 여기를 뚫려 이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내가 들어간 포지션에서 한 1.5%, 1.39% 아주 적은 손실에 손익비를 들고 손절 라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올라갔죠. 그리고 이건 다 비슷한 말이고요. 또 여기는 이제 컵 핸들 패턴과 해쇼 패턴의 두피 지점인 것 같은가를 보는데 보통 컵 핸들 패턴이라고 하면 차트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아마 여기서 숏을 들어가게 망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 컵핸들은 작은 시간대선 잘 나오지 않습니다. 컵핸들의 바닥 자체가 매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 충분히 매집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 즉 4시간 봉이나 1봉, 1시간 봉 정도의 적당한 시간이 포함되는 게 컵핸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매집 후에 위로 쏘는데 쏘기 전 개미털기가 핸들인 거죠. 근데 보통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나옵니다. 뭐 1파, 2파, 3파, 4파, 5파 해서 여기서 이제 메달이 떠요, 메달. 여기서 메달이 뜹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 컵핸들 패턴을 무시하고 메달에서 숏 포지션을 세게 잡았을 때 잘 내려가네 하고서 자고 일어나니까 바로 손절이 크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메달이 나왔을 때 전체적인 컵핸들 패턴이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하려는 타점이 해쇼의 두피 지점인 것 같은가. 모든 다이버전스는 1, 2, 3파, 4파, 5파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메달이 뜨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떨어지는 게 엘리어트에서는 5파동 다음에는 조정 3파동으로 A, B, C 형태로 떨어져요. 여기서 확장이 되면 똑같이 또 5파가 나오면서 또 다이버가 또 걸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파동이 반복되는데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자 우리가 익히 아는 주식에서 가장 많이 아는 헤드앤숄더 패턴입니다. 넥라인이 보이죠? 다이버를 들어갈 때 내가 앞으로 그려질 파동이 이렇게 그려지면 해쇼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해쇼이 나오면 크게 또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번 잡아보면 하겠구나. 그거는 이 아래 넥라인이 그려질 수 있겠다라는 걸 예측해가지고 두피 지점인 것 같으면 여기서 포지션을 진입하는 그런 형태인데 보통 이 4파, 5파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는 이 1파, 2파, 3파의 파동의 크기에 좀 연관이 있습니다. 짬으로 좀 많이 보다 보면 이렇게 되는 파동일지 이렇게 되는 파동일지 보여요. 근데 보통 제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린 이 비율이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율입니다. 이건 나중에 짬 처리로 한번 계속 경험을 쌓으시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서 다이버가 걸릴지가 대충 보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떨어지는 것도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메달이 뜨게 되는데 상승 메달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될 수도 있고 A, B, C 형태의 1대 1로 파동이 그려질 수가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역해쇼입니다. 이렇게 하고 넥라인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는 또 롱을 잡아볼 만하다. 이것도 파동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영상이 길었는데 편집 없이 내보내려고 해요. 어떤 식으로 포지션 진입할 때 체크시트를 활용하는가, 그리고 또 다른 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내용인데, 음,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면 도대체 언제 진입하냐, 언제 돈을 버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 내가 아는 게 많고 점점 더 포지션을 보기가 어려워질 때 실력이 느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매매한다고 해도 무조건 내가 승리로 그 매매를 끝내면 그게 진짜 실력 있는 트레이더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되게 길었는데 제가 오늘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요. 평소에 꿀 보이스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다음에 감기 나으면 또 영상 재밌게 찍어 올 테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 체크시트 같은 경우는 각자 뭐 담당자분이 계시다면 이걸 배포해 놓을 테니까 요청을 드리면 받으실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아니면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이 체크시트는 제가 뭐 보안으로 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육 내용보다는 조금 시황에 집중을 한 내용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